안녕하세요 파브르 2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 비브론 게코가 있어요. 비브론 게코 굉장히 비주류 도마뱀인데요, 부치류 게코의 일종으로서 이 친구는 아프리카 남부에 사는 애예요.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자, 이 친구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작은 크기죠. 크로코다일 게코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친구는 크기가 나중에 한 20cm? 한 이 정도? 20cm 안 될라 17cm? 20cm 뭐 그런 중소형 도마뱀 정도 크기로 자라거든요. 한 이 모양 그대로 커지기 때문에 꽤나 귀엽습니다. 그리고 토끼 게코 좀 작은 애들 있잖아요. 한 이만 크기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크기가 한 그 정도입니다. 크기가 그 정도. 이 친구는 한 아성체 사이즈고요. 어쨌든 이 개체를 제가 왜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냐면 이 개체가 마침 저희가 이별을 해요. 저희가 경매 마침 올렸거든요. 이 친구 3마리 해가지고 경매를 올려놨는데 이제 이 친구하고 이별을 하기 때문에 겸사겸사 마지막으로 영상 한번 찍으려고 이렇게 비브론 게코 사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비주류다 보니까 이 사육 방법을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얘들이 뭐 건개인지 습개인지 아니면 어디 사는지 이걸 모르시다 보니까 제가 분양 가는 겸 제가 간단하게 이 유튜브로 얘들 키우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 친구들은 사육장 크기를 먼저 결정을 해야겠네요. 한 마리를 키우실 때는 이런 식으로 뭐 20cm, 30cm 뭐 이 정도 크기로 키우실 수 있고요. 만약에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예요. 얘들이 어느 정도 합사가 되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3마리를 키우고 싶다 하면은 그냥 30cm, 45cm 이 정도의 좀 큰 사이즈의 사육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얘들이 합사는 되는 게 맞아요. 합사는 되지만 자기 구역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뭐 용맹스러운 성질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구역 내에 침입하면은 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친구도 지금 리젠테일입니다. 리젠테일 약간 끊겨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어서 이 친구들은 자기 은신처가 많아야 됩니다. 자기 은신처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사육 세팅을 해줘야 되는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반 도마뱀이랑 똑같이 핫존, 쿨존으로 나뉩니다. 핫존, 쿨존. 그렇기 때문에 여기 UV 비등 있고 뭐 스팟이 있잖아요. 사실 UV 비등이 필요가 없는데 자,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왜냐면은 이 친구들은 야행성 도마뱀입니다. 야행성 도마뱀 때문에 이런 UV 비등 같은 건 필요가 없고요. 스팟등을 사용해서 이렇게 위에서 딱 켜주시면은 여기 열이 발생하겠죠. 근데 이걸 한쪽 약간 구석탱이로 이렇게 켜주시면은 이쪽이 이제 핫존이 되고 이쪽이 쿨존이 될 거예요. 온도 같은 경우에는 핫존 같은 경우에는 30도에서 32도 정도, 그리고 쿨존 같은 경우에는 26도에서 27도 정도, 한 5도 정도 서로 편차가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의 수명은 생각보다 굉장히 짧아요. 뭐 크레스티드 게코 키우시는 분들, 레오파드 게코 키우시는 분들은 한 10년, 20년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친구 비브론 게코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한 6년에서 7년 정도 됩니다. 굉장히 짧은 편이에요, 그 친구들에 비하면. 그러면 바닥재 알려드릴게요. 바닥재. 이 친구들은 사실은 이 습계 그리고 건개 뭐 이런 거 생각했을 때 반건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건개. 따라서 너무 건조하지도 않고 습하지도 않고 이 두 가지 환경이 여기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바닥재는 맨 밑에는 코코피트를 깔아주시고요. 그 위에 살짝 슈퍼바크 같은 이런 큰 입자를 깔아주셔야지 약간 바닥은 약간 촉촉하다가 위로 좀 갈수록 좀 건조해지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이 친구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신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친구예요. 한 마리 키울 때는 상관이 없지만 뭐 2마리, 3마리, 뭐 5마리, 10마리 키우겠다 싶으면은 은신처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유목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여기저기 구멍이 많이 나 있어요. 좀 움푹움푹 패여 있는 부분도 있고 숨을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자기의 몸을 지킬 수가 있어요. 자기 영역을 이제 지키고 싶어 하는 애들은 여기 딱 숨어가지고 계속 이제 숨어 있겠죠. 자, 이런 소형 유목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 키울 때 딱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저기 딱 중간에 넣으면 제가 봤을 때 그림이 딱 나옵니다. 엄청 이뻐요. 자, 이런 유목 같은 거 이 뒤에 보시면은 또 여기도 숨을 데가 많이 있죠. 이런 식으로 바닥재는 코코피트, 슈퍼파크, 그리고 그 위에 유목을 놓아주시면 완벽합니다. 그리고 먹이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충식을 하는 애들이에요. 충식이 뭐냐면 말 그대로 곤충을 먹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인섹트 파이라는 거 아시죠? 사료 분말로 돼 있는데 물을 만나면 뭉쳐지는 사료입니다. 이런 덩어리 사료 줄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줄 수 있는데 어렸을 때는 얘네들이 먹성이 좀 까다로워요. 움직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상대방이 이렇게 막 움직여야지 추적해가지고 잡아먹는 좀 그런 비열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섹트 파이보다는 슈퍼미럼이라 그냥 미럼이나 귀뚜라미 이런 걸 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이 친구들이 그냥 풀어져 있는 애들보다도 이런 웜디쉬 안에 있으면 알아서 잘 찾아 먹더라고요.
그래서 미럼이나 그 귀뚜라미 같은 작은 귀뚜라미들을 이 안에 칼슘이랑 같이 넣어주시면은 알아서 잘 먹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 야행성이라고 했죠? 야행성이다 보니까 다행히 UVB 등이 필요가 없고, UVB 등이 필요가 없지만 D3가 함유된 칼슘을 주셔야 됩니다. 여기 두 가지 칼슘이 있어요. 이 중에서 어떤 걸 줘야 되냐면 여기 D3가 포함되어 있는 칼슘을 주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거를 안 줘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번갈아 가면서 쓰셔도 되는데 어쨌든 포함되어 있는 칼슘이 반드시 필요한 애들입니다. 자, 그리고 개체들이 생각보다 빨라요. 빠르다 보니까 문을 만약에 한 5분 10분 이렇게 한참 열어두면 당연히 뛰쳐나가겠죠. 잠깐 열어둔 건 상관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을 열어서 먹이를 넣어주고 빼주고 뭐 청소 같은 게 필요할 때 쓰시기 쉬운 이런 긴 필셋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건 정글바인이란 거예요. 이건 엑소테라 회사 건데, 정글바인이란 건데 보시면은 그냥 뭐 밧줄처럼 생기긴 했는데 이게 만져보시면 거칠거칠합니다. 실제 나무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자, 이걸 마침 제가 뜯어놓은 게 있어요. 저걸 뜯을 수는 없어요. 저도 좀 아끼면서 살아야죠. 자, 이걸 보시면은 이게 정글바인이란 거예요. 정글바인. 자, 이걸로 일종의 줄기 같은 걸 만들어주는 겁니다. 나무 줄기 같은 거. 그러면 얘들이 이걸 타고 놀 수가 있어요. 자기 몸을 여기 숨길 수도 있고요. 어쨌든 돌아다니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거를 그냥 넣어두면은 멋이 없어요. 이거에다가 짜잔, 인조 덩쿨이에요. 자, 이게 얼마 안 해요. 한 2,000원, 3,000원이면 살 수 있는데 이거를 이 바인에다가 이런 식으로 엮어주세요. 여기 처음에 여기를 묶어주세요. 묶어주시고 이걸 몇 번만 돌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몇 번만 돌려도, 자, 이거 보세요. 훨씬 이쁘죠? 이런 식으로 이 안에 이렇게 꾸며주시면 훨씬 사실적으로 좀 정글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친구들은 반건개라고 했잖아요. 반건개. 그러다 보니까 물그릇도 필요해요. 자, 물그릇은 보자, 이런 걸 쓰시면 되겠네요. 자, 이 친구들은 반건개다 보니까 여기 습한 부분에 물그릇을 놓아주시면 되고요. 건조한 부분에는 그냥 이런 은신처 같은 거 아니면 정글바인 같은 거를 많이 두셔가지고 자기네 몸을 좀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 친구의 습도는 60도에서 60%에서 한 70%, 꽤나 높은 편이죠. 근데 그게 물론 이 습도가 높은 부분, 이 부분의 그 습도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은 좀 건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이 친구들은 건조한 데서 굉장히 잘 살거든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거예요. 아까 온도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온도를 겨울철에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실제로 이 스팟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열을 발산합니다.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열원이에요. 위에서 이제 빛이 딱 켜지면서 데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가 이제 핫존이 되는 거죠. 근데 집에서 만약에 키우실 때 이런 장비가 없어요. 통은 있는데 스팟이 만약에 없어요. 그러면은 좀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그럴 땐 이런 전기장판을 쓰신 게 맞습니다. 자, 이 전기장판을 사용하실 때도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전기장판을 막 접어가지고 사용하시면은 뭐 그러실 분들은 없겠지만, 혹시나 이거를 여러 번 뭐 접혔다 폈다 하다 보면은 이 부분이 접히면서 그 부분에 이제 과열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따라서 이런 걸 사용하실 때는, 자, 이걸 뜯지는 않을 건데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 밑에 깔아주세요. 밑에 깔아주시되 전체 다 깔아주시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볼까? 이거를 들어보자. 이걸 좀 더 뒤에 넣었다고 가정할게요. 자,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여기는 이제 따뜻해지고 여기는 이제 습하게 되겠죠? 이쪽은 시원하게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여기가 이제 핫존이 되고 여기가 쿨존이 된 겁니다. 물론 이 엑소테라 사육장 자체가 살짝 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바닥에 수건 하나 깔아주시고 장판을 위에 올리시면은 이 장판이 유리하고 더 밀착이 잘 돼서 열 전달이 잘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일단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UVB 등을 자기는 틀고 싶다, 난 이걸 키고 싶다 하시면은 켜도 상관없어요. 전혀 사실 상관없습니다. 다만 은신처가 많아야 돼요. 실제로 이 친구들을 키우실 때는 UVB 등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 다른 친구 사육장인데요. 이거를 가정에서 보여드릴게요. 은신처가 많으면은 알아서 자기 몸을 숨길 수 있기 때문에 낮과 밤이 차라리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꺼주시면 되니까요. 밤이 되면은. 그쵸? 이러면 야행성 상관은 없죠. 야행성이든 주행성이든. 자, 그리고 비브론 게코의 수명은 아까 말씀드렸고, 또 뭐가 있을까? 이 친구들의 먹성. 먹성은 자기 크기가 만약에 이 정도예요. 크기가 이 정도일 때는 미럼을 한 이틀에 한 번 주시면 되고요. 이틀에 한 번 주실 때 이 친구는 한 2마리, 3마리 정도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적은 양을 먹죠. 그리고 성장 속도는 굉장히 좀 느린 편입니다. 어렸을 땐 굉장히 느리고요. 한 이 정도 크기가 되면 폭발적으로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해요.
갑자기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이 주는 시기 잘 맞추셔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영상을 이제 끝내도 될 것 같아. 다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비브론 개코 이제 작별을 하네요. 좋은 주인 만나가지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안녕.